네,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지난주 정말 변동성 엄청났다 이렇게 보여졌는데요. 그래도 금요일장 양시장 3에서 4%대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장 그리고 이번 주는 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오늘도 MBN골드 김흥태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쉬고 오셨나요? 네, 너무 잘 쉬었습니다. 네, 그래도 또 조금 전 더 즐거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 이란 그리고 미국의 양쪽 MOU 체결을 했다, 이 종전에 대한 합의를 했다라는 소식 들려왔는데 오늘 특히 어떤 부분 체크해보면 좋을까요? 저도 좀 전에 또 소식을 받았는데요. 이란 공영 TV에서도 이제 합의를 서명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마 오늘 월요일 아침에 기쁜 소식이 전해졌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들에 대한 해소로 인해서 오늘 시장이 대차게 더 강하게 움직여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일단 WTI 이제 국제유가 자체가 워낙에 또 고유가 시대인 것만큼 지금 아마 81불을 또 가고 있는데 70달러 부근까지도 또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그에 맞춰가지고 시장도 강한 흐름으로서 지금은 반도체가 워낙에 강한 시장이었지만은 일반 업종도 또 강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G7 정상회의에 또 트럼프가 또 참여한다라고 하죠. 그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에 대한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런 전쟁에 대한 논의도 중점으로 두고 한다라고 하는데, 그랬을 때에 대한 기대감으로도 또 한번 오늘 시장에서 단기적 흐름으로서는 아마 테마가 강한 섹터들은 아마 재건 쪽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이라든지 건설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한번 시장에서 움직여줄 수 있는지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접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부터 17일까지 이 G7 정상회의도 진행이 되고요. 이 종전의 모멘텀 가져가 보면서 오늘장 꼼꼼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 성공 투자 기원해 보면서 먼저 리뷰부터 달려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K뱅크입니다. 이 금요일장 5%대 상승불 켜줬는데 이 수급을 봤더니 외국인 기관 엄청나게 담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앞으로 저희 전략 어떻게 잡아볼까요? 사실 이 K뱅크는 제가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어느 정도 이제 7,000원 선까지 오게 되면은 좀 수익 실현하고 단기 테마로 좀 접근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또 종전이 진행되고 있고 또 금리가 인상되지 않고 또 인하에 대한 모습 또는 동결되는 모습이 본다라고 하면은 또 은행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또 다시 한번 꺾일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차트상 보게 되면은 시장이 어렵거나 좋거나 다 떠나서 사실 해지성 종목으로 가져왔는데도 불구하고 5거래 연속적으로 또 상승세를 보여줘 왔습니다. 사실 차트도 이렇게 올라갔지만 저는 다음 자료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다음 자료 한번 보여주시면요. 사실 K뱅크가 그동안의 외국인 기관 그리고 금투사 특히나 연기금들이 계속적으로 순매수하는 거 보면은 좀 합리적인 의심이 좀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역시나 마찬가지로 K뱅크는 단순하게 좀 테마 형식으로 좀 붙었기 때문에 해지성 매매라고 생각하시고 7,000원에서 라인까지는 목표가 유지하고 많이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좀 차익 실현해서 현금 확보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리뷰 종목 K뱅크였고요. 기존 목표가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 두 번째 종목은 테스인데요. 이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죠. 이 지난주 정말 시장 랠리 이끈 게 이제는 반도체 소부장이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20만 원 선 넘겼다가 중간에 꼬리 살짝 달고 4%대 상승불 켰습니다. 맞습니다. 테스 지금 4거래 연속적으로 리뷰를 도와드리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목표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난 금요일장에서도 테스에 대한 리뷰를 드리면서 19만 원이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목표가를 21만 원까지 자동으로 조정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금요일날 당일날 19만 원을 넘어서면서 20만 원까지 안착을 하다가 윗꼬리를 길게 달아 나왔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있는 반도체 공정 장비들에 대한 움직임들을 보게 되면은 이평선을 계속적으로 올라와 주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거래량도 들어와 주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동글뱅이로 쳤던 이유는 뭐냐면 이평선과에 대한 이런 갭, 이격도가 많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격도가 벌어졌던 거는 어차피 주가는 회귀 현상 때문에 다시 한번 눌림목이 나오겠지만 눌림목이 온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저로의 기회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만약에 눌림목이 없이 그대로 횡보하는 박스권을 그려준다라고 하면은 목표가 21만 원까지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홀딩하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스 2차 목표가 달성을 했고요. 다음 목표가 21만 원 유지해서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차량에는 또 어떤 키워드가 배송되어 왔을지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5가지 키워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반도체입니다. 이 정말 삼전 닉스 바톤을 이어서 정말 소부장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매니저님, 반도체 대형주 그리고 소부장까지 앞으로 랠리 계속 이어갈 수 있겠죠? 오늘 시장이 워낙에 좋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역시나 반도체는 또 꼭 담아가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반도체를 또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에 대해서 HBM의
부족한 사태가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계속적으로 부족해 왔고 또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은 공급이 부족하다는 건 나왔지만은 이제 사태가 현실화가 되면서 구매자들이 계속적으로 줄 서기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또 거기에 따라 가지고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와의 또 장기 계약을 또 공급을 또 계약을 체결하면서 앞으로에 대한 증설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증설하는데 시간 걸리는 시간은 한 3에서 4년 정도 걸리는데 장기 공급에 대한 계약은 5년 정도 이상이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장을 증설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수요는 늘어날 거고 공급도 이제 막 늘어나겠지만은 아직까지 공장에 대한 증설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만큼 그에 따라서 반도체 가격에 대한 움직임들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메모리뿐만 아니라 디램이라든지 DDR5 가격들이 계속적으로 몸값을 올리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SK하이닉스 역시나 마찬가지로 주가에 대한 영향력을 크게 행사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죠. 지금은 HMM에 주목을 받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삼성전기에 들어가고 있는 MLCC 역시나 마찬가지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무라타 역시나 마찬가지로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지만 삼성전기 역시나 마찬가지로 목표 주가를 240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면서 JP모건에서도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죠. MLCC 실리콘으로 들어가고 있는 캐패시터가 부족하면서 이런 모습들 때문에 대체로 들어가고 있는 게 실리콘 캐패시터까지에 대한 시장 점유율을 또 확대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히면서 앞으로에 대한 삼성전기 특히나 MLCC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들도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는 호남 지역이 아닌 경북까지도 반도체에 대한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호남 지역 또는 충청권에 대해서 용인 클러스터를 이후에 또다시 한번 반도체에 대한 증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거기에 또 질세라, 경북, TK, 또 구미 이런 지역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반도체에 대한 훈풍을 또 불어넣고 있는데요. 사실 구미 지역에서는 이미 SK 실트론이라든지 원희 QNC 이런 기업들 말고도 다른 소부장 업종들이 굉장히 또 편입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경북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반도체 훈풍의 랠리가 들어온다면은 그에 따라서 장비 종목들이 또다시 한번 강한 시세가 나올 거라고 기대해 보니까는 오늘도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오늘 시장 또 잘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반도체 키워드 안에서 저희 어떤 종목 공략해 볼까요? 네, 오늘 좀 가벼운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동안 막 많은 종목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ISTE라는 기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ISTE 같은 기업은요, 이제 반도체 어떻게 보면 풋 클리너를 공식적으로 제조하고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풋 클리너는요, 사실 반도체 웨이퍼를 생산하는 데서는 어떻게 보면 클린룸이 굉장히 또 필요합니다. 그만큼에 대해서 미세먼지가 단 한 1톤이라도 없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관 용기를 하거나 또 이송하는 용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깨끗하게 해서 세정을 해야 되는데 그 세정 장비를 담당하고 있는 게 바로 ISTE가 직접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여기 풋 클리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증착 장비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세정 장비를 떠나서 플라즈마 증착 장비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장비들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에 대한 흐름들에서는 이런 장비 업종들이 또다시 한번 훈풍을 이룰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SK 실트론하고 또다시 한번 고객사를 두고 있고 직접적으로 SK 하이닉스하고 이런 플라즈마 증착 장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있고 장비에 대해서 공급을 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본다라고 하면은 SK 하이닉스에서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증착 장비에 대한 공장을 또 개설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앞으로에 대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공급에 대한 수요 늘어나는 거, 거기에 대한 수혜와 최근 들어서 HBM에 대한 품귀 현상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에 대한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도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에 대한 모든 공장을 자동화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또다시 한번 로봇과도 또 연계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또 지배적인 구조 변면에서도요. 마찬가지로 이제 증착 장비에 대한 체질 개선도 있지만 대주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물량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에 대한 품절주라고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자료 보시면은요. 네, IST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제가 주봉 차트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주봉 차트 역시나 마찬가지로 제가 이게 파란색 선으로 그어놨는데 사실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장대 양봉을 만들어 놓고 끝났습니다. 이 자리가 과거에 올라오지 못했던 저항 구간을 한 번 더 터치하는 구간이 나왔는데요. 오늘 만약에 또다시 한번 시세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저항대를 1차적으로 통과하는 거기 때문에 그 상단에 대한 매물대들이 없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오늘부터 다시 한번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을 때 추가적인 상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자료 보시면은요. 일봉 차트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평선을 올라가는 자리를 보았습니다. 박스권 상단 부분까지 안착을 하면서 이평선을 안착했다는 거 V자 반등으로 들어오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아직 없죠. 오늘 만약에 거래량 들어온다면은
충분하게 장대 양봉도 그려질 수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시가총액이 1,000억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가벼운 종목이기도 하고 수급만 들어온다면은 충분하게 급등 가능성이 있으니까는 그 점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 목표가는요. 13,500원 잡도록 할 거고요. 손절가 라인은 9,800원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공략주 IST였고요.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배송 키워드 바로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두 번째는 로봇입니다. 이 로봇 정말 금요일장에 상한가 간 종목들이 많았잖아요. 이 정말 잘 갔는데 이 피지컬 AI 관련해서 모멘텀 오늘 장도 이어갈까요? 이게 좀 실만하면 올라오고 또 실만하면 올라오는 게 로봇이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하면은 또 가겠지만 또 빠질 수 없는 게 로봇 섹터이기 때문에 로봇도 우리도 한번 주목을 해보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축구 보셨나요? 봤습니다. 네, 대역전극을 또 일어났는데 정말 기쁘면서 또 주식시장도 되게 또 활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현대차가 물론 이제 시축은 하지 않았지만은 북중미 월드컵에 대한 최대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파 월드컵에 대한 공식 후원사로 또 선정이 되면서 그에 따라서 로봇에 대한 광고 효과가 톡톡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축구 경기 시작하기 전에 항상 현대차에 대한 보선 다이내믹스에 대한 휴머노이드 광고가 반드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현대차 관련된 종목들도 더 상승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골드만삭스가 한마디 하는 순간 HL 만두가 또 상한가까지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에 대한 소프트웨어는 미국이 개발하고 있고 하드웨어는 한국이 도맡아서 할 수 있다라는 점을 또 비롯해 본다면서 앞으로에 대한 골드만삭스가 우리나라에 있는 로봇 기업들에 대한 주목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또 뽑아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에 대한 휴머노이드, 특히나 사족 보행이라든지 이족 보행에 대한 로봇만 주목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에 대해서는 현대전, 어떻게 보면 전쟁에 대한 과시화가 드러났을 때 가장 똑똑하게 톡 들어서 보였던 게 자폭 드론 또는 무인기 정찰 또는 어떻게 보면 무인 로봇에 대한 무인 체계가 앞으로에 대한 이제는 현대전에서도 또 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휴머노이드 로봇에서도 주목을 받겠지만은 앞으로 만약에 이제 방산 쪽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무인 로봇까지도 방산 쪽에도 구축을 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을 해보신다면은 로봇은 아직도 이제는 미래지향적으로 접근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키워드 로봇까지 체크를 해봤는데 그럼 로봇 안에서 저희는 또 종목 어떤 거 공략해보면 좋을까요? 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사면이라는 기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면은 모빌리티 로봇에 대한 핵심 부품을 또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모터, 제어기, 감속기 세 가지를 동시다발적으로 하고 있는 어떻게 스마트 액추에이터라는 기업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에 대표적인 부품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현대차하고에 대한 고객사료도 두고 있기 때문에 현대자동차에 대한 대표적인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워낙에 부품 감속기에 대한 이런 모습들에 대한 흐름들이 글로벌 시장 안에서도 계속적으로 수출 전망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대한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도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주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봇뿐만 아니라 앞서 제가 방산도 말씀드렸는데 천공투에 들어가고 있는 부품까지도 납품하고 있다는 기업을 참고하시면요. 방산 플러스 로봇까지도 같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자료 보시면요. 사면 역시 마찬가지로 수급에 대한 측면에서는 기관이라든지 연기금이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고요. 저희도 한번 동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자료 보시면요. 차트 흐름 역시나 마찬가지로 긴 호흡으로서 박스권을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로봇주들이 시세에 불출할 때 못 올라왔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막 상승 추세를 나왔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 목표가는요. 63,000원 잡아보도록 할 거고요. 손절가는 47,000원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 키워드 내에서는 액추에이터 담당하고 있는 사면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두 종목 모두 배송을 마쳤습니다. 오늘 또 월요일이고 이번 주 대응하는 만큼 더 많은 개장 전략 얻고 싶으시다면 오늘 방송 후 7시 50분 김흥태 매니저와 함께 하시면서 인사이트 그리고 전략까지 모두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